대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은 정부와 자중질환으로 가는 가운데 헌정사 최초 압도적 과반을 달성한 민주당은 벌써부터 당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범진보 189석, 그 중에서도 175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상당히 달라질 텐데, 이에 따라 언론들도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과 실무적인 협상을 해야 하는 원내대표가 매우 중요한데, 얼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명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4선 김민석 의원, 3선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주민, 진성준, 한병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인데, 당 관계자에 따르면 비명계가 다수 탈당과 낙천 낙선으로 물갈이가 된 만큼 사실상 누가 되든 다음 지도부의 방향성은 비슷할 것이라며, 총선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으라는 것인 만큼 선명성 경쟁 위주로 흐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점잖음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된 의원들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5월 초 중순쯤 당선인 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특히 원내대표 자리는 단순히 강하게 싸울 수사보다 좋게 말해서 영리한,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기까지 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비윤, 반윤계가 당의 주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 나물의 그 밥인 인간들이 눈속임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하필 비윤, 반윤계가 나름 선수가 높은 중진들이 대부분이라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인간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이른바 지능캐, 전략에 능한 인물이 원내대표를 해야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이러한 속성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기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의원은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반을 관리했고, 특히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관건선거 개입 감시팀을 만들었는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 이 감시팀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김성환 의원은 이번 총선 인재 영입과 공천 과정에 큰 역할을 했으며,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 출신이라 호쾌한 이미지와는 달리 상당히 전략가입니다. 또한 김영진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고 핵심 친명 인사이며, 박주민, 진성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을 맡아 현안에 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병도 의원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총선 승리에 기여했고 전략통입니다. 사실 원내대표에 누가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압승을 하니 벌써부터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들의 선명성 및 전략 경쟁이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번 총선 아쉽게 내줬던 지역구들의 패인 분석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비계덩어리들을 잘라내고 나서 상당히 신속해진 것 같은데, 관련하여 김민석 실장이 복귀하는 이번 총선 수도권 지역 패배 원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네. 다 나름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떨어진 이후에 스킨십을 오래 해서 어떤 전체의 바람과 상관없이 그래도 경쟁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강북은 사실 참 아쉬웠긴 한데 수도권 특히 서울에 나왔던 국민의힘 후보 중에 그쪽 후보가 이번에 당선자가 선거운동을 비교적 열심히 하기도 하고 지역 연고도 상당히 있고 4대째 살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딱 이런 경우들은 지역 밀착 기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포 같은 경우는 사후에 제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 지역의 유권자 구성의 변화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직적으로도 조금 많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그러니까 의외로 거기가 처음부터 누가 가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쉽죠. 마침 이원욱 의원의 지역 공약이 아주 디테일을 그대로 다 받아서 프리미엄이 있었더만요. 그런 다 각각의 지역구의 특성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 데이터나 전략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공천혁명을 통해 당원들의 민심에 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꼈을 겁니다. 민주당이 때론 황당할 정도의 뒤통수를 갈기며 지지층들에게 실망감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대의를 따르는 정당인 점과 국민의힘이라는 어중이 떠중이 집단에 비해 확실히 프로페셔널한 정당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경랑이 몰아칠 정치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훌륭한 지도부들을 선출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